안녕하세요. 위클리 비글TV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북한의 함정과 기뢰, 그리고 중국의 불법 어선을 단속할 무인 함정 해검2 소식입니다. 한국 서해안배의 주요 작전 지역인 서북도와 NLL 해역은 아시다시피 선박이 좌초될 정도로 수심이 얕은 지역이 많습니다. 이에 이 작전 지역은 배수량 500톤 이하의 소형 함정만 원활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조건에서는 기뢰가 가장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북한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수많은 기뢰를 서해상에 깔아놓은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민국 해군은 기뢰를 제거하는 소해 작전을 펼치기 위해 현재 8대의 소해 헬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군은 서해안 덕적도에 슈퍼링스 해상작전 헬기 운용기지를 가지고 있어 이곳에서 소해 헬기를 함께 운용한다면 1시간 이내에 서해 NLL 해역에 도달해 소해 작전을 펼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소해 헬기는 정비 요소가 많이 까다로워 가동률이 낮고 특히 서해 NLL은 북한과 가까워 북한의 지대공 미사일의 사정권에 들 수 있기 때문에 운용에 부담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우리 해군은 소해 작전에 다른 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바로 무인정을 이용하여 소해 작전을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LIG 넥스원 주도로 개발 중인 해검2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해검2는 해검1이라는 이름으로 2015년부터 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해검1을 테스트하였으며 해검1은 무인 수상정의 필수 기능인 자율 운항 시스템과 무인 사격 체계인 RCWS 테스트를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LIG 넥스원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 해군이 요구하는 성능에 부합하도록 해검2로 성능을 개량합니다. 해검1에 있는 12.7mm RCWS 외에도 비궁 대함 유도 미사일 장착과 고해상도 사이드 스캔 소나를 갖추고 있어 해저 잠수정과 함께 기뢰를 모두 탐지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 해검2는 광역적인 초계와 대수상 작전도 수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나아가 해검2에는 사이드 스캔 소나 이외에도 해상 작전용 헬기에 탑재된 플래시 디핑 소나도 운용할 수 있으며 심지어 청상어 경어뢰와 홍래를 투하하는 체계도 도입하려고 합니다. 해검2는 완전 자율주행뿐 아니라 최대 20km 밖에서 고해상으로 원격 조종이 가능하며 6km 밖에 함정과 소형 어선까지 탐지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검2가 완성된다면 우리 해군의 최신의 참수리 212급의 뺨치는 성능의 무인 전투함정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해검2가 실전에 배치된다면 우리 해군의 서해 함대는 인명피해와 함정 및 소해작전 헬기의 피격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소해작전을 펼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검2는 NLL의 서해안 경비 임무를 맡을 것입니다. 적 함포 사거리보다 긴 사거리를 가진 해검2의 유도 로켓과 작고 빠르며 특히 스텔스 형상의 디자인의 해검2의 조합은 우리 해군의 인명피해 없이 소형함과의 근접 교전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 함정과 같은 낡은 전투체계를 가진 함정들은 오히려 해검2에게 모두 제압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해검2의 본격적인 성능 개량과 해검2를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더욱 강력한 무인 전투종을 개발하게 된다면 상륙정에 탑재해 상륙작전에 투입하여 먼저 기뢰 등을 제거하거나 해검2에 다양한 무기체계를 탑재할 수 있는 무인 플랫폼 수상정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무기체계, 예를 들어 소형 함대지나 대구경 기관포를 탑재한 RCWS를 통해 적의 해안 방어력을 안전하게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검2는 군용뿐 아니라 민간 부문, 특히 해양 경찰에게도 아주 유용한 무인체계입니다. 바로 서해안을 비롯한 한반도 해역 일대의 중국 불법 조업 단속에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생선에 대한 생산, 소비, 수입 수출이 세계 1위입니다. 압도적인 인구수답게 전세계 생선 생산량의 35%를 중국이 소비하고 있습니다. 세계 소비량의 3분의 1이 중국에서 소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중국은 우리나라 해역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불법 조업을 당연한 듯 자행하고 있으며 이들은 떼를 지어 다닙니다. 이는 세계적인 문제거리이며 이들은 어선 함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불법 어선들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저인만 그물을 사용하여 작은 치역까지 싹 쓸어버리기 때문에 해양 생태계를 전부 파괴시킵니다. 이미 자국의 어장은 이런 식으로 죽은 지 오래이고 이에 자꾸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불법 조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말로는 불법 조업을 단속한다고 하지만 뒤로는 오히려 장려하는 분위기이며 이러한 분위기가 불법 조업을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역시 세계 민폐국가다운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른 나라 해양경찰이 단속을 하려 할 때 격렬하게 저항하고 심지어 먼저 공격까지 자행하며 이에 우리나라 해양경찰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불법 조업도 모자라 다른 나라의 사법경찰까지 사망케 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보란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 정부 눈치를 보던 우리 정부도 결국 공용화기 사용 등을 경고하며 강하게 단속을 진행하였고 이와 더불어 중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기승이 극에 달하던 때보다 70% 정도가 급감하였습니다. 하지만 언제 다시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릴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만약 다시 기승을 부린다면 중국 불법 어선들이 우리 해경을 위협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때 해검2를 투입하여 중국의 불법 어선을 단속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무인 선박 개발에는 불편한 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무인 선박에 반드시 사람이 탑승해 테스트를 진행해야 하는 규제였습니다. 선박법상 모든 배에는 반드시 선원이 타야만 하다 보니 그동안은 무인 선박을 개발해도 성능을 검증할 수 없었는데 정부가 지난해 규제를 풀어버린 것입니다. 경상남도를 무인 선박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하는 방법으로 규제를 푼 것입니다. 이에 천검2 개발사인 LIG 넥스원은 무인 선박 규제 자유특구 사업자로 참여하여 기술 개발 및 실증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무인 선박 규제 자유특구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국비와 경상남도 및 창원시의 지방비를 포함 약 257억 원을 투자하여 무인 선박 기술 개발, 사업화 지원, 실증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LIG 넥스원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기술개발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해양경찰 연안순찰용 무인선박 기술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군용으로 개발한 해검2를 통해 실해역 시범 운영 및 실증 사업을 통해 해양경찰 임무 활용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해검은 우리나라 최초로 제대로 된 무인 수상정 테스트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LIG 넥스원 관계자는 그동안 규제로 인해 실제 무인 테스트 등 이런 부분들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규제 자유특구 사업을 통해서 기술을 개발하는데 속도가 빠를 것이라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이제는 해검2를 이용해 중국의 불법 어업선단에 손쉽게 접근 및 경고를 할 수 있고 필요시 12.7mm RCWS와 나아가 극렬한 저항 시 비공을 발사해 한국 영해에서의 불법 행위를 단호하게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의 전장은 다양한 무인 무기의 향연이 될 것입니다. 인구의 절벽으로 인한 병사의 급감과 생명을 더욱 중요시하는 풍조로 인해 무인 전투체계들은 삽시간에 전장을 지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무인화 추세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개발에 안간힘을 쓰고 있으며 좋은 성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군 당국과 정부는 이러한 좋은 성과를 발목 잡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지원을 아낌없이 쏟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위클리 뷰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